네, 안녕하세요. 중수초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노와리스랑 오늘 HFR이 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랑 좀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제 매도를 해야 좀 적당한 타이밍일까. 오늘 지수는 좀 굉장히 다이나믹했죠.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한 1% 넘게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장 막판에는 코스피도 양전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. 그래서 아래 꼬리를 좀 길게, 굉장히 길게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, 뭐 여기서 바로 이제 하락의 마지막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서 21선도 있고 61선이랑 121선이 다 있는 그런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을 해도 지금 밑바닥에서 지지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추가 대기 매수세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여기서 5%, 6% 그렇게 급락하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만 한 1, 2%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아랫꼬리를 단 것처럼 그냥 좀 좋은 그런 매수의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. 그 우한폐렴이 대구에서 대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좀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됐고, 이제 그에 따라서 마스크 관련주들 KM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우한폐렴,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이슈라는 것도 처음에 시장에 공개됐을 때가 가장 충격이 큰 거지, 그게 이제 두 번,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 이게 코로나19가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뭐 3%, 4% 빠졌었네, 이때는.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한 2%, 3% 넘게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10% 넘게 빠졌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을 빨리 했죠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이슈 때문에 시장에 이제 반응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금방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확진자가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되면은 시장에서 그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막 급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. 시장을 좀 보면은 확실히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좀 많았죠. 지수가 플러스긴 했지만 좀 특정 섹터,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좀 하락을 했고,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신용 잔고도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지나치게 과열권으로 가는 것은 좀 막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했고, 그 중에서도 확실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. 이제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했고, 이제 SK 하이닉스랑 또 원익 IPS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강했어요. 이 원익 IPS 이제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와서 지금 횡보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의 예상은 이게 조정이 계속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한 그런 정도의 그 가격 조정의 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의 그 예측을 하는 것이 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요즘에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. 이제 5G 종목들은 이제 강한 종목도 있었고 좀 약한 종목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,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많이 올랐던 HFR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노아리스도 10% 가까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급락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5일선을 약간 이탈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.
오늘 장중에 좀 하락을 했을 때 비중이 한 40% 정도를 좀 매도를 했고, 매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어제 이제 이노아리스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. 그 73만 주에 되는 그 전환사채 CB 물량을 이제 그 KCI 대주주가 전화 청구권 행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 그 발행 주식 총수가 600만 주인데 73만 주를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으니까 그 새롭게 주식 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발행 주식 대비해서 12%니까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,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그 발행일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이게 그 뭐 하나만 알고 좀 둘은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되면은 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,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CB 청구권이 아니라 지금 그 대주주 KCIG가 CB 물량을 청구를 한 거예요. 이 기업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 9월 달에 지금 이노와리스 원래 대주주였던 사람이 KCIG와 LIG 넥슨원에 대주주 물량을 넘기면서, 그때 이제 CB 물량도 75억 원어치의 CB 전환사채도 같이 인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KCIG가 그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그 지금 보유 지분이 18% 정도가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주식이 더 더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중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물량이 아니라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정도로 큰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. 이게 왜냐면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이게 특이한 게 LG 넥슨원에서 그 KCI 쪽에 양수 매수 콜 옵션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LG 넥슨원이 콜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그 LG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주주 지분 경영권 문제가 담긴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그 충격을 줄 정도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,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전환사채랑은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, 그래서 오늘 하락은 단순히 그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에 의한 그런 그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전환사채 때문에 이노와일스가 떨어졌다라면 이것만 떨어졌어야 되는데, 최근에 같이 많이 올랐던 HFR도 같이 급락을 한 것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,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들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. 이 두 개 회사 공통점이 2019년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.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2020년 실적이 좀 선 반영이 되었다고, 거의 다 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온 것이고,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조정 이후에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고, 여기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간의 현금화를 했습니다. 물론 다 전량 매도를 하진 않았고요. 그래서 저의 경험을 좀 살려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, 예전에 RFHIC도 2만원대에서 46,000원까지 굉장히 50%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준 적이 좀 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10%, 한 12%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, 한 5개월, 6개월 이상 계속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.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뭐 급등을 한 종목들을 모두 다 매도를 해야 되느냐?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또 예전에 오이솔루션 예를 또 보면은 이게 그 저점 대비해서 2배 넘게 상승을 했고, 그리고 조정의 기간이 또 한 달 넘게 지속이 됐던 구간도 있었어요. 근데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배, 4배 넘게 갔죠. 그래서 이게 RFHIC랑 오이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,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다음 분기랑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제대로 나왔고, RFHIC는 실적이 잘 안 나왔죠. 그래서 만약에 이노알스 같은 경우도 2020년에 RF처럼 실적이 기대보다 나오지 않는다면은 장기간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, 만약에 오이솔루션처럼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오게 된다면은
당연히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이 2020년 2월 19일 시점에서 이게 그 실적이 오이솔루션처럼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우리 미래에 예측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간 좀 비중 조절을 했고,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내일 다시 바로 급반등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노알스 급락을 좀 통해서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, 여러분들도 이게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지 한번 개인적인 그런 그 원칙들을 한 번씩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